자, FII라는 이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로고 보이시죠? 네. 말 그대로 FII 이렇게만 로고백이 써 있어서 저도 처음 보는 행사라서 궁금했는데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는 행사였고요. 네. 이게 어디 주도였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주도하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백악관에 와서 소프트뱅크와 함께 이제 아랍권에서 미국의 투자를 이끌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공교롭게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평화회담을 그저께 진행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멱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움켜쥐면서 뭔가 투자를 미국 쪽에 해라. 지금이야.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 때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죠. 네. 원래 아람코를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고 있던 게 미국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4년, 5년 동안 슬슬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살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약간 미국하고 동등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느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럼요. 지금 뭔가 탁 잡은 느낌이 있다. 네. 그러면서 투자를 위한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미국보다 나은 곳은 없다. 어허. 라면서 자신감을 펼쳤고요. 여기가 열린 곳이 마이애미입니다. 자신의 별장이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이고 남부의 마이애미가 참고로 지난 2024년 작년에 비트코인 24를 개최한 곳이에요.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크립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 큰 행사인데 네. 그래서 미국을 현재 크립토 수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요게 이제 미국 언론이 주목한 두 줄이었습니다. 현재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성 기구를 통해서 55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절감한 금액의 20%를 네. 미국인들에게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네. 텍스 리펀드 느낌인데 면세점 갔다가 네. 텍스 리펀드 받는 느낌인데 어떻게 방안을 할 것인지 혹은 이 돈을 지금 한 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거를 부채 상환, 정부 부채 상환에 쓸 쓸 수도 거지.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내놔서 그런데 요것보다는 여기에 거의 모든 미국 언론들이 지금 집중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지의 이 예산 삭감이라든지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감액을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에게 텍스페이를 돌려주게 되면 긍정적이 돌아서겠죠. 되죠. 이미지가 네. 바뀌겠죠. 네. 그런 것을 노린 한 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에너지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주의번호바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된 EQT라든지 뭐 대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AI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뭐 어떤 용도 이런 것 없이 약간 찍어주기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에너지단이 필요한 이유가 AI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풀 센텐스로 이야기를 해준 바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오늘 주인공 중 하나의 상호관세 얘기를 또 꺼냈어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갑자기. 목재가 이 럼버가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냐? 저는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목재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서. 그래서 목재를 수입을 미국이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집에 주요한 이 재료가 나무일 테니까. 만드니까. 그러면 과연 미국의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겠느냐? 하우징 마켓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고 그쵸. 아마 다 캐나다나 중남미 지역을 타깃으로 한 그런 이야기 혹은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최대 산림 지역, 목재 수출 지역을 노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곳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죠. 네, 네. 브루나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상당히 목재가 수출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자, 요게 이제 엊그저께 얘기한 걸 한 번 더 반복한 것이어서 제가 엊그저께 네. 장표를 버리지 않았는데 요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마랄라고 리조트에 그러니까 그저께죠. 네. 어제가 이 사우디 행사였고 그저께가 그저께가. 마랄라고 리조트에서의 코멘트였는데
이틀 연속 반복적으로 한 거였고요. 네. 4월 2일 날 발표를 예정을 일단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내용은 다 안 보셔도 되고 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시간을 주고 싶다라고 코멘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우리가 미국에 오면 안 부과하잖아요. 관세를 부과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공장 짓겠다고 하면 부과를 안 할 건데 그러면 공장을 지을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유치하고 미국에서 돌릴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상호관세가 4월 2일이라고 하긴 했는데 말은 그런데 현재 협상 예. 과정 중에 분명히 미국으로 돌아오거나 들어갈 외국 업체, 해외 나갔던 미국 업체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4월 2일이 아니라 그 길게 이후에. 주고 싶다라고 뉘앙스를 풍기면서 각국 정상들이나 이 경제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미국 가서 뭐 하겠다고 하면 시간을 주긴 줄 건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4월 2일까지 일단 얘기해보자. 네, 이런 일단 느낌. 생각을 좀 해봐라라고 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제가 써놨습니다. 이 발표의 최대 노출국이 어디냐? 1등은 멕시코, 2등이 한국이다. 이렇게 서술을 블룸버그에서 해주었는데요. 네. 특히 승용차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쵸.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정도 아니라고 지금 약간 애써 약간 긍정회로 돌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블룸버그 입장은 이거예요. 미국으로 승용차 수출은 각각 GDP의 2.4%, 멕시코, 한국은 1.8%를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수준이고 특히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 지금 상호 관세가 부과될지 안 될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네.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로 노출 국가인데 일본에다가 25% 상호 관세를 자동차에 부과를 하면 도요타, 혼다, 닛산 있잖아요. 네. 엄청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러면 도요타 이익에 올해 전망치 이익분의 3분의 1 토막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크게 특히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순이익에 결정타를 줄 수 있다라는 표현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강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철강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타격이 클 수 있다. 자동차 말고 철강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폭스뉴스 발이긴 합니다. 애플의 CEO 팀 쿡이 트럼프를 만날 거라고 이야기가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애플의 팀 쿡 CEO가 만날 예정이다. 아직 만난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현재 주가 0.4%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